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제 딱 1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번 춘천시장 선거는 당내에서 경쟁부터 과열되는 부분. 해볼만 하다 뭐 이렇게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부분 많이 이제 노출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현직 시장 개선 좀 분발의 필요성도 있을 거고요. 네. 부동층을 누가 공략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단일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이제 그 가능성이 임병희 강원 교육감이나 원창구 원주시장도 이제 3선 임기 마치고 떠나잖아요. 원주시가 지금 시장 자리를 놓고 뜨거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위험성이 있는 건 선택하지 않죠. 현직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네. 뭐 다른 명망가들이 출마하는 구도가 잡힐 것이다. 누가 누구랑 붙냐, 누가 누구와 편을 먹느냐, 선수 정리되는 과정 그런 거에 초점 맞춰 보면 재밌게 좀 더 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쉽고 재미있는 강원도 현안 챙기기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전국구 시사평론가 최수영 예. 소장님 그리고 강원일보 최기현 선배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좀 근황 좀 들려주시죠. 뭐 근황을 뭐 말씀드리자면 네. 저를 오늘 불러주셨다는 거는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그런 그렇죠. 방식이겠죠. 네, 그래서 뭐 서울은 또 이제 제가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각당의 지금 뭐 대표 경선이 민주당은 마무리되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데 뭐 관심도 끌고 있어서 저도 뭐 여기저기 또 평론도 하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 강원도와 같이 연관이 돼서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그 최문순 강원도지사 편 했잖아요. 네. 그 선배님 나오시고 나서 좀 주변 반응 어땠나요? 방송 이후에 이제 최 지사, 최문순 지사 만났고요. 네. 고맙다고. 네. 네. 역시 출입 기자밖에 없다고. 아, 맞아. 그때 날 선출분들이 네, 있었다. 그런 말씀 주셨고 직원들도 네. 많이 뭐 어. 보시고 알아봐 주시고 네. 뭐 시청률이 뭐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일조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로 정치인이 무서워하는 거는 악플보다도 무풀을 무서워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 본인의 주목도와 본인의 어떤 그 자기 것이 이렇게 외화되는 것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시청률이, 그러니까 저희 지난번에 뭐 다시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레거랜드 공정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조금의 수치가 정확하게 틀리진 않았는데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가 왔었을 정도로 네, 그래도 많이 보시고 또 관심도 높았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 시간편도 많은 기대를 한번. 내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이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제 딱 1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정치권에서 선거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내 정치권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 무주공산이 된 강원도지사 자리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물망에 오른 강원도지사 후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사실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가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 치러지는 그 8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바로 한 3개월 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 연결선상에서도 또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관심도 모이고 있고 또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최문순 지사가 3선을 연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출마를 할 수 없는 자격 제한이 있어서 무주공산의 상태입니다. 그만큼 1년 앞뒀지만 벌써 출마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도청을 수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네. 좀 나오고 있고 정만호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또 물망에 올라 있고요. 그리고 역시 3선인 원창욱 원주시장 그리고 육동환 전 강원연구원장 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에 맞서서 이제 도청을 탈환을 해야 되잖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기존에도 사실 뭐 보수의 강세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그만큼 10년의 서름을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발빠르게 해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기존에 있는 권성동 의원 그리고 네. 김진태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한기호 강원도당위원장도 여전히 물망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전 행정자치부 장관인 홍윤식 장관까지도 지금 계속 물망에서 이름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뭐 거론된 인물들 보시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부분
많이 이제 노출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거나 또 이제 중앙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현역 의원들이 저는 이렇게 거론되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뭐 가능성이 낮게 봐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은 리스크가 담보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험성이 있는 건 선택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국회의원 할 수가 있는데 도지사 하면서 물론 경선 단계에서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만일 본선 가면 바로 이제 내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정말 사람이 없으면은 현직 국회의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관료를 역임했거나 혹은 뭐 다른 명망가들이 출마하는 구도가 잡힐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선배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이제 강원일보가 오늘 이제 뭐 여론조사를 마침 네. 했는데 오늘 네. 방송 제가 수치를 못 외워갖고 일단 들고 나왔어요. 네. 들고 나왔는데 여기 들고 일면에 나왔는데 간접 네, 공모임. 네. 김진태 전 의원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어. 차기 도지사 여론조사에서. 네. 그리고 이제 3위가 권성동 의원, 현역 의원이죠. 이제 3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야당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김진태, 권성동 간의 선수 정리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1위에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본인이 더 고민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직은 1위지만 이 김진태 의원의 뭐 제 실력을 의심하진 않지만 네. 이 박스권에 갇히는 특성이 있는 음. 그래서 지지율이 어느 한계에 달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 보이긴 하지만 현역 의원이라는 리스크가 있고요. 선생님 이번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수치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 도지사 선거는 말 그대로 대선과 직접 연동성이 있어요. 그거는 3월 9일 선거에서 6월 1일, 그러니까 단순히 3개월의 후라는 것이 아니라 권력 지형의 변화와 바로 도지사 선거 맞물리거든요. 기초는 일부 조금 그런 바라면서 조금 그러니까 비껴나갈 수는 있지만 광역자치단체 선거는 이 예산이라든가 권력 지형이라든가 이런 게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지금보다도 오히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요동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혀 예상 못했던 사람이 올라와 탈 수도 있는 거고 네.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거꾸로 그 대선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호사가들 차원에서 예측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걸 놓고 보려면 아마 대선이 임박했을 때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이 도지사 선거는 굉장히 각이 요동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 새롭게 좀 거론된 인물들이라던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인물 누가 있을까요? 국민소통수석을 그만둔 정만호 전 네. 이제 그 강원 부지사도 했죠. 네. 근데 이제 정만호 전 수석은 굉장히 포괄적인 이제 삶을 살아온 데다가 여권 지금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 때 거기서 의전비서관과 기획비서관을 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노와도 가깝고 그래서 저는 이 정만호 그러니까 정만호 수석이 왜 갑자기 지금 타이밍에 그만뒀는지 1년을 앞두고 그거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김우영이라고 이제 바로 얼마 전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죠. 이분도 저는 주목되는 게 굉장히 친노의 그 기반을 두고 있는 데다가 정치적으로 근데 자치비서관을 했고 은평구청장을 서울에서 2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지방자치에 대한 굉장한 노하우와 집행 경력, 정책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서울시의 부시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만만치 않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지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하고 있는 정재훈 사장도 이 춘천 출신인데 네. 여권에서는 굉장한 추진력과 정책 입안력을 또 인정받았지만 또 연임이 됐긴 했어요. 그런데 공격사장을 하더라도 또 뭐 본인이 결단을 따서 그만두고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좀 말하자면 알려지진 않았으나 조금 주목받는 뉴페이스들 한번 거론해봤습니다. 예. 네.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김진태 의원보다는 조금 빠지고 권성동 의원보다는 조금 앞서는 2위로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뭐 아직은 이제 관료이고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았음에도 네. 뭐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아쉬울 수도 있고 선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이제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비교적 잘 나왔다, 선전했다라고 보이고요. 빅네임이 홍남기에는 아직은 이제 도지사 후보고 그래서 그 빅네임이 없는데 네.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잖아요.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정부랑 마지막을 할 거다. 아니면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출마는 어려워지는 부분이고요. 출마를 한다면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현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현직을 그만둘 수 있는 어떤 명분들이 이런 데이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수차례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지지도나 적합도들이 오르는 것이 보인다면 뭐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질 거고요. 나올 수 있는 명분도 더 생길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홍남기의 수치가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강원 교육감이나 원창구 원주시장도 이제 3선 임기 마치고 떠나잖아요. 특히 그래서 원주시가 지금 시장 자리를 놓고 마찬가지로 좀 엄청 뜨거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원주를 비롯한 좀 18개 시군 상황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주 강원 교육감 먼저 살펴볼까요? 민병인 교육감하고도 한 차례 경쟁을 했었던 그 신경호 전 춘천교육장이 지금 네, 보수 진영으로 출마를 이미 뭐 거의 확신화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조백송 강원도 교환단체 총연합회장 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지금 이 민병희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가는 보수가 아닌 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기획조정관인 강상영 도교육청 기획조정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전 비서실장입니다. 문태호 전 비서실장도 똑같이 물망에 올라서 이쪽은 역시 이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후보자들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교육발전연구소장이라고 민성숙 전 춘천시 의원도 했었는데 이분 역시 지난 선거에서도 출마를 한번 하다가 단일화를 통해 갖고 신경호 후보에게 이제 바톤을 넘겼었는데 이 후보 역시도 중도 보수 성향으로 지금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한 10명 남짓 이분들도 지금 교육감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정당도 없고 약간 좀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일단 유권자들의 관심이 없어서 사실상 부동층을 누가 공략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난립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진보냐 보수냐에서 성향별 단일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이제 그 가능성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학부모님들은 우리 반 담임 선생님 누구니 엄청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교육감도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주시 상황은 좀 어떨까요? 원주시 상황은 최경 선배님께서 좀 일단은 이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주공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기사 쓸 때도 조금 이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유로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은 기사 쓸 때 현직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원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할 거고요. 좀 자유롭게 경쟁이 펼쳐지고 일단은 이제 강원일보에서 우리 실시한 여론조사는 이제 구자열 비서실장이 굉장히 1등인데 2등이랑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군수 선거는 저는 아까 도지사 선거나 특히 이제 대선이나 같은 경우 이제 흐름이 또 중요하고 돌발 변수들이 워낙 많아서 한번 또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또 뭐 걷잡을 수 없는 바람이 불기도 하거나 또 그렇게 금방 또 꺼지기도 하거나 돌발 변수가 워낙 많은데 시장 군수 선거들은 이제 평소에 쌓아온 실력들 그리고 지명도 지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온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큰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구자열 비서실장 된 건 아니지만, 된 건 아니지만, 뭐 근데 이제 후보도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 거론되고 계신데 이제 다 고만고만하게 지금 5%, 4%, 3% 이렇게들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1등을 이제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원주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원주시 투표권이 없어갖고 사실 기사랑이가 가장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원주나 그럼 춘천, 강릉 다른 지역도 같이 한번 짚어주실까요? 춘천시 제가 투표권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약간 이제 충격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재수 현직 시장이 지금 최동용 전 시장 일단은 한 3% 지는 걸로 나왔어요. 사실 조금 현직 프리미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현 춘천 시정이 생각보다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아마 이제 현직 시장께서는 좀 분발할 필요성도 좀 있을 거고요. 강릉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압도적이라서 김한근 현직 시장이 뭐 다른 2, 3위 후보들은 뭐 3배, 4배 이상 앞서고 있어서 이 지역에 이제 워낙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고 이제 뭐 워낙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묻어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원래 강릉처럼 현직 시장이 재선에 도전을 할 경우에는 그 당내에서는 출마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원래는 그 이제 현직 프리미어웨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연결 세상에서도 다시 이렇게 좀 밀어주는 분위기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춘천시장 선거는 좀 당내에서 경쟁부터 과열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볼만 하다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정확하진 않지만 당내 뭐 이 시장이 갈등이 좀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좀 흘러나왔던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일지 모르겠지만 유난히 많이 후보군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3년 전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좀 앞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3년 전 지방선거랑 비교했을 때 좀 이번에 어떤 게 좀 달라졌다고 보세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야가 거의 균형을 맞췄어요. 네. 두 번째는 대통령 지지도. 우리가 5년 단임제 국가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기본적으로 패턴이 선강 후약이에요. 앞에서는 강하고 뒤로 빠지는 게 그런 어쩔 수 없는 5년제 단임제 숙명인데 지금 똑같은 패턴이에요. 네. 지금 30%대에서 지금 뭐 계속 뭐 보합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거와는 또 다른 이게 대통령 마케팅이 전혀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또 측면이 있겠고, 세 번째는 여야가 이제 그 지형이 거의 균형을 맞춰가는데 그 맞추는 게 어떻게 됐냐? 호감도가 막 뒤집히는 거예요. 사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호감도예요. 네. 누굴 뽑을 때 미워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호감 가는 사람에 대해서 투표하는 이른바 매력 요인, 매력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지난해 총선 때는 국민의힘이 제가 알기로 그때 비호감도가 60% 70% 가까이 됐었는데 지금은 여야가 엇비슷해졌어요. 비호감도가 국힘에 그렇게 나빴다는 얘기죠. 이번 그때 4월 7일 재보선 선거 때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좀 압도적으로 좀 네, 차이가 그렇죠. 나면서 뭐 그것도 좀 그 지금의 민심을 보여주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는 그 생각도 사실 했어요. 지금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정책적인 논리도 중요하고 내가 성향이 어떤 성향이나도 중요하고 어떤 인물을 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 같은 시국에는 진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내가 일상을 회복했을 때의 선택과 여전히 코로나의 불안감에 쌓여 있을 때의 선택이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때까지의 그 코로나의 상황이 정치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예. 네. 이제 1년 앞으로 이제 다가온 지방선거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단체장을 내 손으로 스스로 뽑는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좀 흥미진진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시면 좀 관심을 꼭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포인트 짚어주세요. 제가 이제 하나 뭐 지적하고 제가 네 글자라는 뭐 제가 네. 이제 유튜브를 하나 운영해서 제가 네 글자로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논어의 욕속부달이라는 단어 말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발할 욕, 그다음에 빠를 속, 그다음에 안입을, 그다음에 도달할 달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욕심이 과해서 너무 많은 것을 변화하려고 앞만 서다보면 정작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라는 얘기죠. 빨리 서둘러서 급하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가라, 욕속부달. 그러니까 제대로 가는 자는 가는 당은 아마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마음만 앞서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그게 저는 패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내년 그 지방선거에 경계해야 할, 양당이 모두 경계해야 될, 모두 후보들이 또 경계해야 될 말이 욕속부달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끄집어내 봤습니다. 저도 네 글자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뭐 쉬운 합종연행을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 이제 주말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강릉에서 권성동 의원이랑 밥을 먹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뭐 선수 정리 얘기도 했는데 누가 누구랑 붙냐? 누가 누구랑 붙냐라기보다 누가 누구와 편을 먹느냐. 그렇지. 뭐 이런 선수 정리. 네. 누구랑 밥을 먹었다더라. 누구랑 만났다더라. 회동을 했다더라.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선수 정리되는 과정, 합종 연행하는 그런 과정이 가장 그런 거에 초점 맞춰 보면 뭐 좀 이렇게 재밌게 좀 더 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저는 뭐 사자성어 준비 안 했지만 누가 되든 되는 그 지방선거의 당선자들이 내로남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를. 가장 따끈따끈합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 모이세요.